자, 이번 영상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들어서 작성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인 문자열을 통해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표시를 하고, 또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들을 역시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래밍이었었어요. 따라서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pr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또 사용자로부터 값을 문자열로 입력받기 위해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온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난 강의에서 영어 사전 프로그램을 딕셔너리를 통해서 작성했던 것처럼 어떤 메뉴를 화면에 출력해주고, 그 출력된 메뉴를 보고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면 그 입력받은 값에 대한 어떤 처리를 수행을 하고, 다시 처리가 끝나면 또 다른 동작들을 사용자에게 요청받기 위해서 다시 메뉴 출력하고, 메뉴 입력값 받아서 처리하고, 다시 메뉴 출력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 주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쵸? 사용자가 종료라는 메뉴를 선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의 구조였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텍스트 기반의 입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다소 그 수행 단계들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그렇게 편한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똑같은 연산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인터페이싱 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편하게 처리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소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즉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인 그런 프로그래밍 방식이 추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창문을 통하면 방 안에서 창 밖의 세상을 살펴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 집에 창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 창문을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쪽 세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컴퓨터에도 하나의 창이라는, 즉 윈도우라는 것이 펼쳐지면서 그 윈도우를 통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제창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각각의 윈도우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창 혹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처리할 내용들을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성을 해주고, 그 구성되어진 내용들을 사용자는 마우스나 키보드라는 장치를 통해서 선택해 감으로써 좀 더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MS 윈도우즈도 그렇고 맥OS도 그렇고, 하다못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들도 모두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가장 종단에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 복잡한 명령들을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거나, 혹은 단순한 텍스트들의 입출력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보다는 특정 명령어를 모르더라도 프로그램을 쉽게 실행시킬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많이 사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처리 방식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작성했던 문자열로 입출력을 하는 프로그램과 달리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화면에 적절한 윈도우가 구성이 되어질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계산기 프로그램을 띄웠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이 계산기라는 창을 통해서는 우리가 계산기 화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계산기 화면에 계산기 프로그램으로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 계산기이니까 숫자들을 입력하거나 연산자들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연산의 결과들을 적절하게 출력해 줄 수 있는 표시창 같은 것들을 화면에 적절하게 보기 좋게 배치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사전 프로그램처럼 뭐 메뉴가 표시되어지고 그 메뉴 입력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보통 마우스로, 뭐 키보드로도 가능하긴 하는데 보통 마우스를 통해서 화면 어딘가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메뉴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떤 메뉴에 대한 처리들이 나타나 줌으로써 어떤 계산기의 종류를 변화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자마자 어떤 사용자는 바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숫자 버튼을 눌러가지고서 계산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연산의 결과들을 수행을 해주는 숫자 버튼을 누를 때는 어떤 피연산자가 입력됐는지가 기록되어지고 연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퀄 버튼을 눌러주면 그 결과가 출력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필요한 작업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수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단어장 프로그램과 지금 보여줬던 계산기 프로그램 보면 둘 다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면은 틀림없어요. 프로그램이 처리되어지는 방식을 보면 지난번에 작성을 했던 단어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메뉴가 표시가 되어지고 표시되어진 메뉴에서 특정 항목을 입력받아주면 그 입력받은 항목에 대한 처리가 일어나고 그 처리가 다 끝났을 때 다시 메뉴가 나타나고 그 다음 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 계산기라는 윈도우 프로그램은 내가 어떤 연산을 처리하고자 하는 피연산자를 입력했다가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끝내고 싶으면 그냥 종료 버튼 눌러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별도로 뭐 메뉴를 표시하고 메뉴 항목을 입력하고 또 어떤 처리를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인 나열에 따라 처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라고 불리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화면이 구성이 되어지고 나서는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비동기적인 사건들로서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행위들, 즉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다라든가 마우스를 움직인다라든가 혹은 키보드를 눌렀다라든가 와 같은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그에 따른 적절한 처리 과정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윈도우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다, 마우스를 움직였다, 키보드를 눌렀다라는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는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그건 사용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사용자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우스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부분에 가서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들을 누른다라는 측면에서 비동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줘요. 순서를 갖고 있지 않고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버튼이 눌렸다, 키보드가 눌렸다 라는 상황들을 프로그램 측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키보드가 눌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뭐 메시지 기반의 프로그램 혹은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구체적인 개념이나 내용보다는 우리 지난번에 예제로 다뤘던 단어장 프로그램의 수행 방식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수행 방식의 차이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비교를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적절히 구성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이 아닌 이제까지 방법에서는 매 순간 뭐 주 프로그램이 됐던 어떤 함수가 됐던 매 순간 현재 어떤 내용을 출력해 줄까 또 어떻게 입력받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왔다라고 하면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질 윈도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좀 더 전체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할 것이에요. 물론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내용들을 꼭 다 표현해 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핵심적인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시되어진 화면에서 사용자가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뭐 어디를 눌렀다라든가 어디를 움직였다라든가 하는 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자,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는 프로그래머인 내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벤트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머인 나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특정 영역에서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그 발생된 이벤트를 감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술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화면을 구성을 하고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처리 내용을 기술해주는 과정을 우리 프로그래머가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과는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져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전체 프로그램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함수라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모듈화해 나갈 수 있고 또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 의해서 뭔가 길어 보이고 복잡해져 보이는 부분들은 자꾸 잘라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서브 함수들로 만들고 그런 서브 함수들을 적절하게 호출을 해가면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나가면 어렵지 않게 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과 지금부터 작성할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달라지는 유일한 점은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가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싱하는 방법이 이제까지는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서 입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윈도우라고 불리우는 혹은 어떤 그래픽적인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입출력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점이 달라질 뿐 프로그램이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성했던 단어장도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 역시 내부적으로 각각의 단어들은 딕셔너리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대. 이전에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메뉴를 표시하거나 또 사용자가 그 메뉴를 보고 입력한 메뉴 입력 값에 따라서 무엇인가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마우스를 통해서 화면에서 버튼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단어를 찾아라 혹은 추가해라 라는 그런 동작에 따라 어떤 작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TK인터라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관련 모듈을 제공해주는 표준 윈도우 라이브러리로서 파이썬 언어로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들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TK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TK인터라는 모듈이 있는데 우리 앞서서 외부 모듈을 사용을 하는 방법은 import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수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듈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from TKinter라고 하면 TKinter라는 모듈로부터 가져오기를 임포트 해오기를 그 모듈 안에 포함되어진 모든 요소들을 가져와라 라는 처리 방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작성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듈들을 TKinter라는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도구들을 가져오고 그 가져온 내용을 가지고서 자, 크게 두 가지였었죠. 화면을 구성을 하고 이벤트를 처리하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화면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TK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 생성의 결과를 윈도우라는 변수에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변수 이름은 윈도우라고 쓰던 윈이라고 쓰던 W라고 쓰던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고 다만 TK라는 객체 생성의 결과물을 전달받게 되는데 TK라는 객체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의 기본적인 윈도우를 나타내는 그런 객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구문 자체가 하나의 윈도우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이고 그 윈도우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하나의 객체로 관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객체라고 하면 어떤 연관된 속성과 연관된 행위들의 집합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문자열도 객체인 것이고 리스트도 객체인 것이고 딕셔너리도 객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열만 보더라도 문자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자열의 집합에 대해서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뭐 슬라이싱을 한다라든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었고, 리스트도 마찬가지, 튜플도 마찬가지,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용을 할 윈도우라는 것도 하나의 객체로 제공이 되어져서 그 제공받은 객체에 대해서 메인 루프라는 메서드를 호출해 준 거예요. 항상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불렀죠. 특정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는 반드시 객체 이름 점 메서드 이름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메인 루프라는 메서드가 어떤 일을 하는 메서드냐면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되어진 이벤트를 처리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사전 프로그램 작성도 보면 주기적으로 사용자 입력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절한 작업들이 수행될 수 있는 과정들이 종료 메뉴가 선택되기 전까지 반복되어졌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일을 이 메인 루프라는 메서드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어지면 이제 이 윈도우라는 이름의 변수가 갖고 있는 윈도우 객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화면 어딘가에서 발생되어진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후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일을 일어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봅시다. 자, 앞선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파이썬 쉘이라는 콘솔 창에 무엇인가 값이 출력되는 것 대신에 여기 보이나요? 여기 하나의 윈도우가 TK라는 이름의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최소화 버튼 있고 최대화 버튼 있고 종료 버튼도 있죠. 앞에 뭐 시스템 메뉴를 열어보면 뭐 일반적인 윈도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담고 있는 하나의 창이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현재 창과 현재 창 바깥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도 있고, 그 경계선 부분을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게 되어지면 창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일반적인 윈도우와 같은 특징이요. 요 상단에 각종 시스템 메뉴들과 현재 프로그램의 이름을 담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역시 창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하나의 윈도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생애 처음으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단 3줄에 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하나의 윈도우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3줄 만에 윈도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파이썬이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머는 굉장히 복잡한 일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을 잡기에 좋은 도구가 되지 않겠는가 싶기는 해요. 자, 다만 현재 윈도우는 그저 빈 껍데기 윈도우인 것이죠. 어떤 윈도우도 다 있을 것 같은 하나의 윈도우 영역, 그 다음에 경계선, 제목 표시줄, 그리고 시스템 메뉴 등만 갖고 있지 실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을 기술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특정 윈도우가 담고 있는 내용은 각각의 윈도우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메모장이라는 윈도우, 계산기라는 윈도우, 또 파이썬 프로그램인 파이썬 쉘이라는 윈도우, 각각 다 다르단 말이죠. 이 내용 부분들은. 따라서 현재 내가 만든 이 윈도우의 내용물을 어떻게 꾸밀지는 이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단계는 화면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